경남 지역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연말 연시가 다가오면서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경남 지역 단체장을 모시고 1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또 내년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교육계를 정리하는 시간으로 지방대학의 위기와 극복 방안 또 시작된 정시 모집과 관련한 내용 가야대학교 안상근 부총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시작부터 다소 무거운 질문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수도권 집중화 또 대학 진학 인구 감소로 지방대학이 존립위기에 맞았다 이런 말들이 좀 들리고 있는데 부총장님께서는 이런 평가에 대해서 좀 체감을 하시는지요? 예,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됐던 문제이긴 하나 지금은 현실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 네.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방대학은 현재 고등학교 졸업자의 급속한 감소, 네. 또 대학 재정의 악화, 또 지방대학에 대한 기피 현상 이런 3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위기를 막기 위해서 그동안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점을 되돌아본다면 상당히 아쉬운 점이 큽니다. 네. 많은 전문가들이 지방대 위기를 지금까지 말해왔지만은 네.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정부도 또 네. 지자체도 대학도 충분히 내놓지 않았습니다. 아, 예, 그동안에 3차에 걸친 어떤 정부의 대학 평가도 네.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역 특성과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의 경쟁력을 키우기보다는 네. 대학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네. 지금이라도 이게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대안들 하나하나 좀 구청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위기들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방대학을 줄이자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설득력이 좀 약하죠. 부총장님께서는 지방대학이 필요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예,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집값 폭등 또 뭐 저출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회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네. 이런 현상은 수도권 쏠림 현상이 만들어낸 부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첨단 산업 또 스마트 기업 네. 이런 것들이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현재처럼 또 인력, 산업,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된다면은 네. 지방 소멸 현상은 더욱 빠른 속도로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지방대학 위기의 근본 원인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어떤 균형 발전 정책 네. 이게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방대학 역할에 대해서도 네. 다시 한번 재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대학 주변의 상권을 살리고 네. 지역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한다는 소극적인 그런 역할을 넘어서 네. 지방대학의 우수 인력 또 연구 역량이 지역 기업과 잘 결합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네. 또 이걸 통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곧 지역의 경쟁력이고 네. 또 지방대학의 생존이 또 지역의 소멸을 막는 네. 그런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같이 인식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지방대학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이런 말도 해주셨어요. 교육계와 행정, 정치권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사실 충분히 좀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해 주셨거든요. 부총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방대학의 가장 중요한 전략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로 대학의 노력이라고 봅니다. 네. 우리 대학도 자율복지 특성화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대학만이 갖고 있는 차별화된 특성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산학년 연계를 통해서 지역 기업에 공헌하고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한 평생 학습 기회를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는 학생의 미래를 책임지는 대학이 되어야 됩니다. 네. 취업 역량을 강화해서 질 높은 일자리를 갖도록 대학이 그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둘째는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입니다. 네. 지자체도 지방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네. 그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또 일과 삶, 또 놀이, 배움 이런 다양한 기능이 들어있는 융복합된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되고 네. 또 과감한 인센티브를 도입해서 네. 지역의 이런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좀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노력도 지자체가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정부 차원의 노력입니다. 핀란드에서는 집 근처에서 훌륭한 학교라는 것을 목표로 해서 어디에 살든지 대학 교육이 평등하도록 그리고 어느 지역에 있든지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구할 수 있도록 이런 지방대학교 육성 정책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교육 재정을 오히려 지방대학에 과감하게 투입해 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한테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부총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특히나 대학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그 학생들에 대한 책임감이 참 가장 크게 느껴지는데 그래서인지 가야대학교의 경우에는 이상희 총장과 또 우리 부총장님께서 취임한 이후에 그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 이유로는 선택과 집중을 한 결과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그 지역사회 재활 분야가 지금 세계보건기구의 핵심 사업이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에서 지금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을 굉장히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대학도 우리 학과의 특성 또 지역사회의 어떤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재활복지 특성화 사업을 우리 학교의 특성화로 집중적으로 이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건강정진, 재활치료 또 재활지원 3개 영역을 네. 중점적으로 두고요. 재활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경상남도 김해시 또 경남 사회서비스원 이런 우리 기관들과 함께 지역사회 재활과 통합 돌봄 사업 이런 네. 사업을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점을 인정을 받아서 네. 최근에 또 큰 상을 예, 받으셨다고요. 대학 특성화 부문에서 네. 대한민국 교육 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 상이 얼마나 큰 건지 시청자분들께서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얼마나 큰 상인가요? 매년 그 교육 부분에 네. 대상을 갖다가 선정을 하는데 네. 우리 학교는 재활복지 특성화 부분에서 네. 교육 대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됐는데 오히려 그 뭐 상의 가치보다는 네. 그 책임이 무거운 그런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번 수상과 더불어 관련 학과도 학생들에게 큰 주목을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하게 어떤 과들이 있는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그래서 제가 그 특성화 사업 부분의 영역을 건강정진, 재활치료, 재활지원 이렇게 3개 영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건강정진 영역에 관련된 과는 간호학과, 또 스포츠 재활복지학과가 있고요. 재활치료 영역에 관련된 과는 물리치료과, 또 네. 작업치료과, 방사선과, 언어치료청각학과가 있습니다. 굉장히 세분화가 돼 있네요. 예, 또 재활지원 영역에서는 또 사회복지재활학부의 사회복지 전공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학과가 서로 잘 융합해서 네. 교육 연구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얼마 전에 작업치료학과에서 전공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운영돼서 또 큰 주목을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을 개최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작업치료학과는 상당히 이제 미래의 유망한 학과고 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그런 학과인데 조금 이제 아직까지 작업치료학과에 대해서 잘 일반인들이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좀 생소하게도 들리는 것 같아요. 예. 그 제가 좀 이게 작업치료과에 대해서 조금 더 네, 구체적으로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이라는 말은 개인에게 의미 있는 하루 24시간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작업치료는 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이런 의미 있는 하루를 살지 못하는 사람한테 네. 재활치료를 하는 전문 분야입니다. 네. 그래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지기능, 또 일상생활 활동, 삼킴 장애 등 다양한 재활치료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작업치료는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선진국일수록 더 이렇게 각광받는 직종이고요. 네. 미국에서는 10년 뒤에 유망직업 1위에 올랐습니다. 그런가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0년도에 유망 직업을 발표하면서 의료 분야에 네. 2위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전망이 밝은 직업이고요. 네. 이 학과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을 해서 자급치료사 면허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대학병원, 또 종합병원, 재활병원뿐만 아니라 또 보건직 공무원, 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여러 공기업에서 취업을 해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주목을 받는 학과인데 그와 더불어서 역량을 또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개최했다고 예, 들었어요. 예, 어떤 예. 거였습니까? 학생들의 이런 이제 재활 기능에 관련된 현장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네. 현장 실무 중심의 전공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많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말씀해주신 재활복지 분야 말고도 가야대학교가 또 주목을 받는 학과가 사범대학 쪽이라고 들었습니다. 가야대학교 사범대학의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 학교 사범계에는 이제 유아교육과하고 특수교육과가 있습니다. 네. 뭐 유아교육과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학과이기 때문에 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특수교육과는 그 장애 학생에게 최적의 어떤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자질과 역량을 갖춘 특수교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네. 졸업하면은 특수교사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고요. 임용고시에 합격하면은 국공립에서 특수교사로 근무하게 됩니다. 네. 근데 임용고시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험입니다. 그렇군요. 경쟁률도 굉장히 세고. 네. 근데 저희가 그 최근 3년간 우리 학교 졸업생 임용고시 합격률을 보면은 네. 2018년도에 23명, 네. 또 2019년도에 17명, 2020년도에 15명, 네. 이런 사실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굉장히 큰 이렇게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이렇게 지역에 있는 대학이 임용고시에 많은 합격자를 내니까 또 지역 주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미래로 나갈수록 또 인간 존엄과 평등 사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특수교육에 대한 역할도 더 커질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임용고시 합격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그 비법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뭐 무엇보다 이제 체계적인 어떤 교육 과정, 네. 또 학생들이 또 임용고시에 충분히 집중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네.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 말씀해 주신 역량 강화 프로그램들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되면 무엇보다 학문과 또 실제 현장에서의 격차를 줄이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그 취업률과도 연관이 좀 있을까요? 예, 당연합니다. 취업은 우리 학교의 가장 큰 자랑이자 첫 번째 목표이기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가야대학교 하면 항상 취업 명문이라는 수식어가 지금 따라다닙니다. 네. 부울경 4년제 대학 중에서 최근 3년 동안 평균 취업률 1위를 달성했고요. 네. 최근 자료입니다. 2020년 정부 공시에서는 77%, 취업률 77%로 단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성과를 낸 배경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첫째는 이제 재활복지 특성화 사업을 중심으로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철저하게 현장 실무형 인재를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졸업생들에 대해서 기업체에서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률도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네. 둘째는 우리 학교만의 체계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일명 가야잡고라고 하는데 가야 잡고요. 예, 네. 직업이 잡고 네. 예, 잡고라고 하는데 1학년 때는 자기 이해와 진로 탐색을 중점적으로 하고요. 네. 2학년 때는 자기 개발과 또 진로 설계, 오. 3학년 때는 그 목표 설정과 경력 관리, 네. 또 마지막 4학년 때는 현장 실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금 저희 일자리 센터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네. 좀 더 나은 성과를 보이고 취업률에 대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취업률 1위인 이유가 여기에 있었네요. 자, 이 질문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학생들이 학교에 그 편안하게 좀 다닐 수 있는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 어떤 경제적 부담이 좀 적은 것 이 부분일 것 같아요. 바로 또 대표적으로 장학금 제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야대학교는 어떻습니까?
뭐 여기서 장학금 제도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은 네. 세 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면 네. 첫째, 뭐 어느 대학이나 국가장학금 1, 2 유형은 기본입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 삼성그룹, 삼성그룹, 또 지역에 있는 한마음병원 등과 같이 외부 기업이나 기관에서 제공하는 장학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인데요. 성적 우수 장학금, 또 특성화 장학금, 근로 장학금, 네. 또 교내 각종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인센티브로 장학금을 줍니다. 그렇군요. 예, 이런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 통계를 한번 뽑아보니까 네.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 비율이 51.9%에 달하더라고요. 네. 그럼 그래서-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받게 되는 예, 건가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정부에서도 네. 반값 등록금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51.9%가 장학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네. 저희 학교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있는 학교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우리 학생들 외에도- 좀 마음 편히 가야대학교 가면 되겠어요? 예, 이 외에도 뭐 좀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네. 이런 걸 활용하면은 또 경제적 부담을 덜 수도 있고요. 음. 뭐 장학금 제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꿈을 네. 키울 수 있도록 저희도 장학금 제도를 계속 확충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대학교와 대학교가 협력을 해서 상호 공동 발전 꾀하는 공유대학이 좀 추세라고 들었는데 가야대도 혹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공유대학은 일단 대학의 경계를 넘어서 네. 지역 대학 간의 어떤 동반 성장 또 지역 인재를 공동으로 육성한다 이런 측면에서 대학 발전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한 위축된 지방 대학의 경쟁력을 되찾고 또 한정된 대학 자원을 또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최근에 우리 대학도 창원대학교와 그 상호 공동 발전을 약속하는 협력대학 MOU를 체결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두 대학 학생들에게 가까운 대학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네. 또 각 대학이 갖고 있는 장점을 또 살린 과목들 오. 이런 과목들을 개발해서 학점 교류도 하고 네. 또 지자체와 지역교육과의 협력 연계 사업도 네. 같이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음. 특히 이번 협약은 지역에 있는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창원대하고 네. 또 실무위주학과로 구성된 또 사립 가야대학이 이렇게 공유대학으로 MOU를 체결한 그런 어떤 사례인 만큼 네. 앞으로 공유대학의 새로운 모델도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각 대학의 장점을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협력이 아닌가 싶은데, 자, 오늘 이런 내용을 듣고 우리 가야대학교에 관심을 갖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또 곧 가야대학교 정시 모집이 시작이 되는데 정보를 좀 주시죠. 예, 뭐 정시 원서 접수는 12월 30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됩니다. 창구 접수 또 우편 접수뿐만 아니고 진학사나 UA를 통한 인터넷 접수도 모두 가능합니다. 네. 가야대학교 정시 모집의 특징은 단일화된 일반 학생 전형입니다. 그래서 일반 학생 전형은 수능 시험 70%, 네. 그다음에 학생 생활 기록부 30%로 합격자를 선발하기 때문에 지원자들의 부담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참고로 저희 그 입시 홈페이지에 성적 산출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리 성적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네. 굉장히 본인의 어떤 합격 가능성을 알 수가 있고요. 음. 또 입시 사무실에 나와 있는 전년도 80% 등급 컷이 있습니다. 네. 요거를 참고하시면은 입시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요. 네. 입학 후에도 네. 또 복수 전공, 또 전부 전과 제도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학과에서 본인이 원하는 학과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하게 제공되기 때문에 네. 합격 가능성을 보고 좀 지원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저희 뭐 내용은 우리 입학처 홈페이지에 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이 고3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오늘 정보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